네, 안녕하세요. TBQ 수학 Q현장입니다. 하연이 어서오라. 프랜시스님도 여전히 항상 매일매일 오시네요. 자,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고 예고한 대로 오늘 을지대학교 20학년, 작년이죠. 작년 기출고사가 ABC 3개가 있어. 3개 중에 1개는 을지대학교 시험 전에 해설 강의를 찍었고 시간 관계상 나머지 2세트하고 3세트를 못 찍었어. 그래서 오늘은 2세트 진행할 예정입니다. 을지대학교가 작년부터 문제 유형이 아니라 문제 틀이 15문제로 줄었죠. 단답형 5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오늘도 총 15문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끝날 거예요. 집중 좀 잘 해주시도록 하세요. 자, 41번 문제부터 바로 가도록 할게. 다항식 px 나머지 정리지. 고1 문제. 이제 올해는 이게 출제되지 않겠지. 직접적으로는. 그렇지만 단원 통합형으로 묻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자, p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2다. 요거를 식으로 쓰면 p 마이너스 1은 2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고, 얘네들은. 그리고 x 마이너스 2로 나눴으니까 p 2죠. 얘가 5다. 이 두 개가 주어진 거야. 자, 그랬을 때 px를 2차식으로 나누네.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라는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모르니까 qx라 그럴게. 2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1차식으로 설정해 주는 게 좋겠죠. 그때 이 나머지를 구하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다. 뻔한 문제지. 마이너스 1 대입해보자. x에다가. 그럼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싹 다 날라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더라. 그죠? 자, 그리고 역시 2를 대입해보자. 2를 대입하면은 p2는 5가 되고 2 대입하면 역시 싹 다 날라가. 2 대입하면 2a 플러스 b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주면 3이 나오고 3a가 나온다. 따라서 a는 1이다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고, 식 아무거나에다가 대입을 해보자. a 위에다 대입해봐 1. 그럼 마이너스를 넘어가서 b는 3이다. 따라서 우리가 설정한 이 나머지 정답은 1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정답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얘를 rx라 그랬는데 r1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1 대입해서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괜찮겠지? 1번 문제 가뿐하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자. 자, 2번 문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2번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1 과정인데 계속해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죠. 2차 부등식을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고1 과정의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식은 1과 6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요거 하고 있어요. 요거 마이너스. 따라서 마이너스 1과 6을 기준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하얀색으로 표현을 할게. 이게 바로 위에 거다. 자, 그리고 아래 것도 마찬가지로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지만 쫄지마. 인수분해가 돼. 3k는 3하고 k를 곱해줘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를 보니까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된대. 따라서 여기 플러스 k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두 근은 마이너스 k하고 3이 되는 거겠네. 마이너스 k가 3보다 큰지 작은지는 몰라. 그런데 연립부등식 해의 구조를 보니까 6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잖아. 따라서 3이 더 작은 거겠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k는 그럼 어디 써야 돼? 마이너스 k는 여기 써야 되겠지. 이렇게 돼서 노란색하고 하얀색하고 공통된 부분이 정답. 마이너스 3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여기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겠지.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k라는 놈은 6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지? 그런데 등호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k가 6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빵꾸 뚫어져서 공통된 범위에 6이 해당이 안 되겠지. 노란색엔 빵꾸가 뚫려 있으니까. 그죠? 연립부등식은 둘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정답이니까. 따라서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 얘가 정답이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매겨주면 이렇게 되는 거겠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6보다 작다라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그 입시 설명회가 있어. 우리가 항상 원장님네 학원이 입시 설명회를 좀 크게 했어. 너글숭이님 안녕하세요. 입시 설명회 크게 해가지고 매년, 작년 같은 경우도 그 인천에 있는 부평 청소년 수련관 큰 데서 이제 한 300명 정도 학부모님 모시고 입시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어. 그 전년도도 계속해서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더 이상 그렇게 못해가지고 중학교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님들, 혹은 고1, 고2 자녀로 둔 학부모님들, 혹은 학생들이,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이 들으면 도움이 될 만한 입시 설명회고, 항상 그래도 모르겠어. 원장님은 수학 강사긴 한데, 수학보다 입시 전문가로서 활동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기는 해, 사실은.
그래서 일요일날 오후 2시에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니까 여기 지금 몇 명 계신데 여기 계신 분들 주변에 좀 일요일 오후 2시에요. 일요일 오후 2시에 좀 홍보 좀 한번 해주세요. 예, 그거는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 좋은 거니까. 그래도 뭐 실시간으로 온라인 입시 설명회 하면 오프라인으로는 300명 정도 오셨었는데 온라인상으로는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글쎄 모르겠어요. 한 뭐 20명 정도는 최소 오지 않을까 싶은데. 예, 버퍼링이 걸리나요? 혹시 이게 저기 아프리카로 보고 계신가? 아니면 유튜브? 버퍼링 지금도 괜찮나요? 이거 수업하는데 지장이 있으려나? 천천히 하겠습니다. 또박또박 말을 할게요. 버퍼링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걸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게 버퍼링이 오늘 좀 걸리네요. 화면이 제가 보고 있는 화면도 좀 불안정하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또박또박 그만큼 또박또박 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3번 문제 보도록 하자. 고1 학생들, 고1 과정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일단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간다는 포인트가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K값에 관계없이 라는 포인트가 두 번째. 됐죠? 일단 그러니까 중근을 가져야 돼. 그럼 판별식이 0보다 같아야지. 그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짝수 판별식 써볼게요. K-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면은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B는 0이 돼야 돼. 중근을 가짐으로. 그죠? 버퍼링. 그죠? 버퍼링이 오늘 왜 그렇게 심한지 모르겠네. 좀 뭔가 불안정한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판별식이 0이다. 요거를 먼저 쓰고 이 식을 정리를 할 거야. 정리를 한 다음에 K에 대한 항등식 구조로 만들어주면 돼. 자, 그럼 얘 전개하면 K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B는 0이다. 따라서 K제곱 그럼 K항이 요거랑 있지? K에 대한 항등식 구조를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4로 묶어줘. 이렇게 K로. 됐죠? 나머지 K가 없는 것들을 이렇게 쓸 거야. 자, 요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야. K 값에 관계없이 언제나 성립이 돼야 돼.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K의 효과를 없애주기 위해서 얘가 0이 돼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당연히 0이랑 똑같으면 되는 거겠네. 이렇게. 됐죠? 따라서 A는 2다. 자, A가 2니까 B는 4다. 이렇게 쉽게 처리해 줄 수 있겠죠. 따라서 2하고 4를 더해서 6이 정답이 되겠다. 라고 할 수 있지. 괜찮겠죠? 버퍼링이 좀 심한가 보네, 오늘. 이게 좀 딜레이 돼서 송출이 되는 거면 모르겠는데, 말이 끊기나요, 혹시? 해설 강의가 끊겨서 볼 수 없을 정도인가? 만약에, 지금 어떻게 버퍼링이 좀 늦게 좀 멈췄다가 지연돼서 이렇게 송출되는 그런 문제들이라면은 계속 진행을 할 건데, 만약에 말귀를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라면은 좀 문제가 심각한 거라서, 좀 누가 좀 한번 시원하게 댓글 좀 남겨주세요. 그래도 제가 보는 화면은 그래도 지금은 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거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44번. 자, 확률 문제고 이건 시험 범위가 해당이 됩니다. 집합 개념하고 항상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겠지. 그 정도는 아닌가요? 다행이네요. 자, PA하고 PB가 주어져 있다. 그랬을 때 벤 다이어그램 항상 집합 부분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주는 게 좋겠다. 자, A의 여집합하고 B하고의 교집합을 구하래. A 바깥쪽하고 B하고 교집합이니까 여기 부분 말하는 거네. 그죠? 여기 부분. B차 A 말하는 거네. 이 B차 A가 4분의 1이라고 주어졌어. 괜찮겠지? 그런데 PB 우리 알고 있잖아. PB가 2분의 1이잖아. 전체가 4분의 2야. 2분의 1은 4분의 2니까. 4분의 2에서 여기 부분 4분의 1 빼주면 여기도 역시 4분의 1이다. 교집합도. 요 정도를 알 수 있겠네. 괜찮죠? 자, 그랬을 때 구하라는 거 조건부 확률. B바 A를 구하라 라는 거니까 P 뒤에 거 분의 P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괜찮겠지? 자, 그럼 PA의 값은 3분의 2고 그 다음 PA큐b이랑 똑같잖아.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따라서 4분의 1이다. 따라서 번분수 취해주면 8분의 3이 정답이 된다.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너글숭이님 처음 뵙는 분 같은데요? 학생인가요, 혹시? 적성고사 원서 쓴 학생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코멘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채널은 자유로워요. 자, 45번 문제 봅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통계 문제야. 통계 문제고 시험 범위, 직접적인 시험 범위가 맞습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확률분포 표가 나오면
계산을 해야 돼. 귀찮지만. 그지? 그리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확률의 합은 1이다 라는 거. 그거 먼저 생각해야 돼. 자, 확률 다 더해보자. 얘네 4개. 4개 더해줘 보면 5분의 1하고 맨 끝에 1하고 1 더해서 2 플러스 A 플러스 2A니까 3A. 얘가 1이다. 이렇게 해서 쉽게 A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A는 1이다 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 있겠네. 괜찮죠? 그 다음에 우리 평균 구할 거야. 평균은 2X라고 쓸 수 있겠지.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2개씩 곱한 다음에 X랑 P랑 곱한 다음에 다 더해주면 돼. 자, 그러면 0에다가 5분의 첫 번째 거 A에다가 5분의 4A에다가 그리고 5분의 3 요걸 더해준 게 바로 2X가 되는 거겠네.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는 5분의 자 A에다 1 대입할 거잖아. 그럼 5에다가 8이네. 5분의 8이 2X가 된다. 평균이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요거 뭐 수능에서도 툭 튀어나올 수 있는 공식인데 되게 쉬운 공식이지. 먼저 2X에서는 10 빠져나가고 2X 써주고 뒤에 있는 상수는 무시하면 안 되고 뒤에다 써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런데 우리 2X가 5분의 8이라고 구했지. 따라서 여기 부분이 5분의 8이라는 얘기야. 따라서 약분해주면서 16에다가 18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18이 되겠다. 너글숭이님, 학생 맞나요? 학생은 맞는데 적성고사를 준비하지 않는 학생인가? 수능 준비하는 학생인가요? 아니면 혹은 대학생이신가? 우리 채널에 대학생들도 많이 오세요. 대학생도 많이 오고 원장님 제자들도 가끔씩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또 뭐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 뭐 학교 선생님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중간중간에 들리셔서 한 번씩 보고 가시는 것 같아요. 너글숭이님은 혹시 대학생인가? 궁금하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46번. 자, 이게 논란이 되는 문제죠. 수열의 극한이야.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 적용되는 올해 수능부터는 문과 학생들은 요거를 안 배웁니다. 문과에서는 안 나와요. 수열의 극한이. 함수의 극한만 시험 범위야. 따라서 적성고사도 문과 시험 범위를 같은 범위로 하기 때문에 문과와 같은 범위를 시험 범위로 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따라서 과감하게 우리 적성고사 준비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방송이기 때문에 채널은 아니고 현재 이 방송이 적성고사 대비 방송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7번 문제는 지수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시험 범위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지수도 그렇고 로그로 풀어주는 게 이건 좀 더 나을 것 같아. 지수도 괜찮긴 한데 로그로 풀어줘 볼게. 자, 20의 A승이 얘들아 20의 A승이 2래. 그리고 20의 B승이 4제곱근 루트 5래. 요거 로그로 기본적으로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로그 20의 2가 되고 얘가 A가 되겠다. 이렇게 괜찮겠지? 자, 그리고 B는 로그 20의 4제곱근 루트 5가 되겠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이래놓고 보니까 여기다 먼저 2분의 1 A 해준 다음에 B랑 더하래. 2분의 1 A 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로그 20의 2 플러스 B를 더하래. 로그 20의 4제곱근 루트 5는 얼마냐면 5의 4분의 1승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제. 자, 그러면 2분의 1은 위로 걷어 올라가자. 2분의 1은 앞에 건 항상 숫자 개수를 1로 만들어주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그럼 밑이 똑같고 로그에서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진수끼리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로그 20에 2의 2분의 1 곱하기 또 5의 4분의 1. 뭔가 얘네들을 합쳐주고 싶어. 근데 지수도 다르고 밑도 달라. 둘 중에 하나를 맞춰줘 볼까? 지수를 맞춰줘 보자. 지수를 맞춰줘 보면 얘는 4분의 2잖아. 얘가 4분의 2지? 4분의 2니까 2의 제곱에 4분의 1승 이렇게 써도 되겠네. 아까 2분의 1승이었잖아. 이렇게. 따라서 안에 있는 거 4고 얘는 5잖아. 먼저 곱해. 4, 5, 20이지? 즉 로그 20에 4분의 1 이렇게 처리해 줄 수가 있겠네. 따라줘서 4분의 1이 떨어지면 4분의 1이 정답이 되겠지. 그런데 여기에 지금 9가 밑으로 있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맞나? 지금? 4분의 1 떨어지는 거 맞죠? 따라서 얘는 계산하면은 3의 2승이니까 3의 2승이니까 4분의 2니까 2분의 1승이다. 이렇게 3번을 정답으로 처리해줄 수 있습니다. 괜찮겠죠? 네, 너글숭이님, 나이 도코멘트 할게요. 히히. 네, 알겠어요. 히히. 괜찮습니다. 뭐, 예전에 중학생도 들어왔었어. 중학생도 들어와가지고, 이것저것 뭐, 막 문의도 하고 막 그랬어서 집합 관련해서 질문했던 어디 하늘중학교 지원하는 중학생, 하늘고등학교? 뭐였지? 어디 고등학교 지원하는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예. 올돌님, 화이팅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계신 올돌님.
즐겁나요, 제주도? 저는 여기 고촌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48번 문제.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고1 과정이었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의 또 하나의 문제점, 부등식의 영역이 삭제가 됐어요. 처음이야? 부등식의 영역을 안 배우는 세대야. 지금 2015 개정교육 학년은. 개정교육을 배우는 세대는. 그래서, 이 문제도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1 과정에서 스킵이 됐어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옵니다, 이거. 나오면 안 돼요. 네, 원장쌤 매일매일 화이팅임요. 네, 하트까지 날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49번 문제 보도록 하자. 자, 이 문제, 일단 함수 관련된 문제인데, 첫 번째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원장님이 되게 좋아하는 포인트, 요거. 함수에서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니?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란 얘기죠. 똑같은 말이야. 필요충분 조건이야, 서로.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같은 말. 또 다른 말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1대1 함수가 돼야 돼. 괜찮겠지? 따라서 이거는 1대1 함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정의역도 지금 1, 2, 3, 4, 5라고 주어져 있어. 그런데 공역도 역시 1, 2, 3, 4, 5라고 주어져 있어. 그런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1대1 대응이란 얘기고 1대1 대응이란 얘기는 1대1 함수란 얘기야. 따라서 정의역 하나당 하나씩 화살표를 쏴야 된다는 얘기죠. 괜찮겠지? 자, 여기서 합성함수하고 역함수가 동시에 나왔어. 첫 번째 포인트 F3이 2다 라고 할 수 있고 요거는 봐볼게. 자, 어떠한 값이 있고 어떠한 값이 있어. 그런데 그 값 두 개를 뺐더니 근데 이 값은 어차피 1, 2, 3, 4, 5밖에 안 돼. 요것도 마찬가지로 1, 2, 3, 4, 5밖에 안 돼. 즉 얘도 1, 2, 3, 4, 5 중에 하나, 얘도 1, 2, 3, 4, 5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4가 된대. 차가 하나밖에 없어. 5하고 1하고 빼주면 4란 얘기지. 이해됩니까? 따라서 얘가 5가 될 수밖에 없겠고 얘가 4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괜찮겠지? 우리 인버스 띄워줄까? 역함수에서. 그럼 뭐야? F5는 4다 이 얘기고 요거 인버스 띄워줄까? F4는 2다 이렇게 주어진 거야. 간단하죠? 따라서 F5는 4로 가야 돼. 무조건 F5는 4로 가야 된다. 그리고 F4는 무조건 2로 가야 돼. 맞나? 얘가 4, 이거 틀렸네요. 두 개 뺀 게 4가 나오는 거니까 이게 1이 돼야 되죠. 죄송합니다. 얘가 1이 돼야 된다. 따라서 이게 틀렸죠. 이게 F 인버스 떼주면 F1이 2가 돼야 되는 거지. 5는 4가 되고 F1은 2로 가야 된다. 이 두 개가 정해진 거야. 1대1 함수에다가. 그죠? 자, 1대1 함수에서 보면은 요 값이 이제 하나가 주어졌는데 주먹, 원장님 주먹이 모여야지 2가 나오겠니? 즉 뭘 집어넣어야지 2가 나와? 2는 정해져 있잖아. 이미 1이네 1. 따라서 F3 요 안에 있는 게 1이라는 조건도 주어졌던 거야. F3은 1. 자, 얘네들은 누가 뭐래도 정해진 거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2하고 4만 결정하면 되는데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얘랑 두 개가 교차해서 어쨌든 하나씩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F2가 만약에 3으로 갔어? 그럼 F4는 5로 가야 되는 거야.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와. F2가 5로 가면 F4는 3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우리는 함수값을 더하라고 했잖아. 첫 번째 케이스 F2가 3으로 가고 F4가 5로 가는 건 더해주면 8이야. 두 번째 케이스는 F2가 5로 가고 F4가 3으로 가도 그래도 8이야. 따라서 정답은 8이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상규 원장님 아들이 보라고 해서 왔어요. 완전 도움이 된대요. 네. 혹시 아들 이름이 김건영인가요? 하트를 2개나 날려주셨네요. 네. 살이 좀 빠졌나요? 아직 출산, 지금, 살이 아니라, 배가 이제, 다시 말하지만 이게 살찐 게 아니라 제가 임신을 했어요. 네, 임신을 해가지고, 그 12월 10 며칠 날 출산 예정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12월 10 며칠, 15일이 출산 예정일인가? 그때 좀 이제 출산을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이 뱃살이 좀 없어질 거예요. 예,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네. 점점 이제 출산이 임박해오고 있습니다. 저도. 예, 그러니까 좀 지켜봐 주세요. 진짜 출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저는 출산 자연분만 순산하고 그러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 그죠? 올해 한 해 그렇게 우리 잘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계속해서 50번 문제 이어나가자. 자, 미분 문제죠. 최고 차항의 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어. 그리고 도함수가 있는데 도함수가 두 개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지. 자, 우리 fx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설정하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이래. 그러니까 x 세제곱, 나머진 몰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일단은 미지수가 3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3가지의 식이 나와야 된다. 이 정도만 알 수 있겠지. 자, 미분 한번 해볼까? 프라임 값은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요딴 식으로 생겼지. 그랬을 때 극값은 어디냐면, 극소값은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그런데 x는 1에서 3이라는 극소값을 갖는다 라고 했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 요거죠, 요거. 자, f'x가 있고 f'x가 있는데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똑같아. 그럼 우함수라는 얘기죠. 우함수라는 얘기는 짝수차수로만 구성이 돼 있다는 얘기고 y축 대칭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상수항은 짝수차 취급해주고 0차는 따라서 얘가 없다라는 얘기 없어. 이해되죠? 우함수기 때문에 이 식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y축 대칭이라는 얘기고 y축 대칭이라는 얘기는 다항함수에서 짝수차수로만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a는 0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네. 괜찮겠지? 자, 그리고 그러면 요게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있는데 그 근 중에 하나가 여기 a는 여기 여기다 쓸게요. 이 2차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가 1이 돼야 돼. 그 값의 x좌표. 따라서 1이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돼야 되는 거겠지. 또 하나씩 나오네. 3 플러스, 이건 어차피 0이야. b가 되는데 얘가 1이다. 그래서 우리 b는 마이너스 2다 라는 것도 쉽게 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요거는 극값이기 전에 함수값이잖아.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잖아. 따라서 원함수에다가 대입해 주셔도 성립하겠죠. 1 대입하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인데 요게 3이 나와야 된대. 그런데 여기에다가 a는 0이었어.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2였다. 이렇게. 따라서 우리 c는 3이죠 이거. 따라서 c는 마이너스에다가 1 넘어가서 4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겠지. 자, 한편 c도 구했어. c는 4다. 여기까지 구했어. 한편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네. 그런데 여기에서 a에다가 0 집어넣고 b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고 계산을 한번 해보자. b가 마이너스 2가 맞나? 1 집어넣으면 3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었죠. 날라가고 플러스 b인데 얘가 0이니까 마이너스 3이었지. 아, 틀렸네요. 다 틀렸겠네. 오늘 실수를 좀 합니다. 지금 1 집어넣으면 3 플러스 여긴 0이고 b가 되는데 얘가 0이 돼야 되잖아.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이었죠. 계속 계산 틀렸죠 아까. 자, 그리고 함수값 다시 집어넣을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인데 얘가 3이다. 그죠? 자, 그런데 a는 0이고 b는 마이너스 3이야. 따라서 마이너스 2에다가 c는 5가 되겠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겠다. 괜찮겠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에서 b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고 a에다 0 집어넣으면 3x제곱 마이너스 3은 0이야. 따라서 x제곱이 풀마 1이죠. 따라서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답이 되는 거겠다. 마이너스 1 대입하자. 마이너스 1 대입하자. 어차피 0이네. 마이너스 1 대입하자. 이렇게 되는 거겠다. 괜찮겠지? 따라서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3에다가 플러스 5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정답은 7이다.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는 객관식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51번 문제. 자, 주관식 문제예요. 주관식 문제고 우리 요거 큐리니들은 속도 그래프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 그리면 모든 게 끝나잖아. 그래프로 개념을 분석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P점부터 볼게. 자, 원점을 동시에 출발하는 거야. 근데 속도 그래프가 AT라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주어져 있네. 원점을 지나고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Q는 여기다 그려볼게. 자, Q는 속도 그래프가 3t제곱 마이너스 2t네. 그럼 t로 묶어주면은 3t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0하고 3분의 2를 절편으로 갖는 2차 함수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됐지? 자, 이게 V 그래프야. 속도 그래프야. 속도 그래프만 주어주면 모든 게 끝난다라고 했잖아. 자, 그런데 t가 3초일 때, 여기서 t가 2초일 때 PQ가 처음으로 만난대. 그 소리는 무슨 말이야? 똑같이 출발했잖아, 원점에서. 즉, 2초 후에 위치 변화량의 두 개가 똑같아야 돼. 2초 후에 위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해? 여기서 먼저 구해볼까? 2초는 여기쯤 되겠지?
위치 변화량은 이 넓이하고 이 넓이하고 상쇄돼야 되겠지.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근데 인테그럴이잖아.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v를 해주면 v는 3t제곱 마이너스 2t였습니다. 얘를 계산을 해주면 얘가 바로 0초부터 2초까지의 위치 변화량이 나오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t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여기다가 2, 0 집어넣자. 그럼 8에다가 2, 4 즉 4가 나오네. 4. 따라서 얘는 4만큼의 위치 변화량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PQ가 만난다며. 그렇다는 얘기는 똑같이 원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얘도 2초 후에 위치 변화량이 4가 돼야 돼. 2초 후에 위치 변화량이 위에밖에 없네. 즉 이 넓이가 4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 그래프는 AT였으니까 이 높이가 얼마가 되겠니? 2A가 되겠지. 따라서 이 삼각형 넓이 구해주면 바로 위치 변화량이 나온다. 삼각형 넓이 구하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곱하기 높이 2A인데 얘가 4가 나와야 돼. 따라서 A는 2다 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T가 3일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주면 돼? 먼저 Q부터 3일 때의 위치 변화량을 구하고 또 P의 3초일 때의 위치 변화량을 구한 다음에 그 두 개의 차이를 구해주시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오겠죠. 그죠? 따라서 여기는 3초까지 이제 적분을 해줄 거야. 그럼 이거 3으로 바꿔주면 되겠네. 이거 3으로 바꿔주면 되겠네. 똑같으니까. 따라서 27에다가 3, 3, 9니까 18이 될 거야. 18. 즉 3초 후의 위치 변화량은 Q는 18이야. 즉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얘는 18의 위치에 있는 거야. 3초 후에. 이해되죠? 그 다음에 3초 후에 얘는 얼마인지 보자. 3초 후에 요 넓이가 되겠지. 그렇지? 따라서 3초 후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이제 3이 된다. 높이는 얼마가 될까? 높이 아까 A가 2였잖아. 3 대입하면 6이 되겠네. 6. 이해되죠? A가 아까 2 맞아. A가 2였나? A가 얼마였지? A가 얼마였지? A 2였잖아. A 2. A가 2니까 3 대입하면 6 맞죠?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3 곱하기 높이가 6이 되므로 얘는 9가 위치 변화량이 되는 거야. 근데 원점에서 역시 원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3초 후의 위치는 9가 되는 거다. 즉 얘는 9에 있고 얘는 18에 있잖아. 따라서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9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답형입니다. 서술까지는 안 해주셔도 됐었고 이거는 됐죠? 자, 다음 문제 52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52번. 자, AB가 다음과 같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게 문제가 되겠다. 자, 일단 가족건 서로 다른 5개의 공이 있어. 즉 공이 다르대. 공이 달라. 이렇게 넘버링이 되어 있는 공이 있는데 얘네들을 같은 상자에 넣는다. 똑같은 상자야. 이렇게. 그런데 빈 상자가 없어야 된다 라고 했지. 이거를 숫자로 쓰지 말자. 헷갈리겠다. A, B, C, D, E라는 공이 있어. 이 5개의 공을 똑같은 상자에다 집어 넣을 건데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된대. 빈 상자가 없다. 괜찮겠지? 이거 사실은 분할 분배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고1에 있는 순열 조합에 있는 그 파트기는 해. 하지만 확률이잖아. 이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순열 조합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또 문제점이 뭐냐면 그 분할 분배를 빼버려서 또 그죠? 그런데 아예 뺀 게 아니라 기본적인 조 나누기 정도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 범위 맞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개정교육과정 범위 안에 있는 건 맞습니다. 됐죠? 자, 일단 이 5개의 공을 갖다가 3개 넣어야 되는데 0개는 허용하지 않는 거잖아. 그럼 몇 개? 1개 넣고 1개 넣고 3개 넣을 수도 있겠지. 그 다음 1개 넣고 2개 넣고 2개 넣을 수도 있겠지. 됐죠? 그럼 순서는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없지. 왜냐하면 똑같은 상자이기 때문에. 이해되죠? 자, 그럼 1개, 3개니까 서로 다른 5개야. 5개 중에서 분할하는 거야. 1개 뽑아. 나머지 4개 중에서 1개 뽑아. 나머지 3개 중에서 3개 뽑아. 그 다음에 똑같은 숫자가 있을 때는 2팩분의 1을 해주는 거. 여기까지가 분할이라는 거 배우셨죠? 기억나죠?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5개 중에 1개 뽑아. 그 다음 또 나머지 4개 중에서 2개 뽑아. 그 다음 나머지 2개 중에서 2개 뽑으면 되지.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숫자가 있지? 요거니까 2팩분의 1을 해줘야지. 여기까지 해줘야지 분할이 된다는 얘기야. 괜찮겠지? 자, 이거 계산하자. 그럼 5에다가 4에다가 1이니까 2로 나눠주면 10개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5에다가 6에다가 그 다음에 2로 나눠주면 15개가 된다. 따라서 25개가 정답이죠. A는 25개다. 정확히 분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분할. 자, 나조건 볼게. 나조건. 이번에는 서로 같은 공 5개야. 서로 같은 공 5개. 따라서 공이 구분이 안 돼.
그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자에 넣어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중복 조합을 떠올릴 수는 있어야 돼. 중복 조합을. 맞지? 무기명 투표잖아, 이거. 후보가 ABC야. 주머니야. 바구니야. 그 다음에 얘는 투표가 누가 썼는지를 모르는 무기명 투표. 무기명 투표는 원장님이 뭐라 그랬어? 중복 조합이라 그랬지. 그런데 중복 조합은 항상 0을 허용을 해야 돼. 0표 받을 수 있잖아. 그런데 이 문제는 0표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복 조합은 아니야. 그럼 방법은 있어. 공 하나씩 주고 시작해. 끝났잖아. 그럼 공 몇 개 남았어, 이제? 공 2개 남았잖아. 즉, 2명이 투표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지. 이제 중복 조합이야. 그치? 후보가 앞에 간다라고 했으니까 3H2가 되는 거겠다. 즉, 서로 다른 후보 3명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2개 뽑는 방법이 되는 거겠죠. 무기명 투표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건 계산하면 얼마니? 5에다가 4, C2가 되겠지. 6개. 됐지? 6개. 따라서 정답은 31이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괜찮겠죠? 나조건은 중복 조합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53번 문제. 아주 기본적인 간단한 문제로 나왔죠.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잖아. 요건 고1 과정이야. 그런데 시그마잖아. 요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해당이 돼. 고2 과정이야. 따라서 이렇게 묻어나오면 시험 범위가 맞기 때문에 그래서 고1 과정을 보시라고 확인하시라고 꼭 스킵하지 말고 고1 과정은 보고 넘어가라는 차원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요거 두 근의 합 어떻게 되니?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그냥 알파벳하라고 쓸게. N 쓸까? 됐어. 그냥 알파벳하라고 쓸게. 어떻게 돼? 얘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된다. 알파벳하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니? N-1이 된다. 괜찮겠지? 자, 이 상태에서 뭘 구하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구하라. 요거. 그지? 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구해? 중학교 공식이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구하라 라는 얘기네. 그죠? 따라서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의 제곱 해주면 되고 얘는 4배의 N-1 먼저 정리해주자. 자, 전개해주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마이너스 4N 플러스 4가 될 거고 따라서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겠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그마를 취해주라고 해서 N은 1부터 이제 10까지 그럼 K 공식 써줘야 되지. N제곱 쓸게 여기다. N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N 플러스 5 요거 구하라 라는 문제로 바뀌었다. 무려 12점짜리였네요. 그죠? 자, 따라서 이건 K공식 쓰자. N제곱이니까 K공식 쓰면 6분의 12죠. 주인공은 10 곱하기 11 곱하기 21 이렇게. 됐지? 자, 그리고 또 마이너스 2배에 K공식 쓰면 2분의 10 곱하기 11. 그 다음 또 요거는 상수니까 플러스 50 이렇게 잊지 말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요거는 계산은 이거 385온 거 다들 외우고 있지 않아? 그 정도는? 그치? 문제를 워낙 많이 풀면 알아. 385 올 거야. 3, 2, 6, 3, 7에 21 이거 5, 55 곱하기 7 7, 5, 35 5, 7에 35, 385 맞잖아. 그죠? 외우란 소리는 아니야. 외워진 거야, 원장님은. 385에다가 5니까 2, 5, 10, 110이죠? 110을 빼줘. 2개 빼주면은 275가 되죠? 여기서 50을 더해. 따라서 정답은 325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깔끔하게 넘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계산 문제였습니다. 괜찮겠죠? 근과 계수의 관계 중학교 거, 고1 거, 고2 거 다 들어가 있네. 자, 이 정도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자, 54번 문제. 요거 집합 문제인데, 그죠? 단답형으로 나왔네. 집합 개념 한번 보도록 하자. 일단 X를 구할 건데 X는 A 135잖아. 135랑 합집합을 해주면 X가 나온대.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하는 라지 X는 135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 맞죠? 135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135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는. 자, 그리고 A 합집합 B를 구하자. 일단 A 합집합 B는 어떻게 되니 얘들아? 1 있네. 1, 2, 3, 5, 7, 11, 13이지? 하나, 둘, 셋, 넷, 다, 7개야. 이 안에는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 왜냐면 얘랑 X랑,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랑 교집합해주면 자기 자신 X가 나온대. 따라서 우리는 포함이 돼야 돼. 어디에? 1, 합집합인 1, 2, 3, 5, 7, 11, 14. 이 집합에는 포함이 돼야 되는 거야. 끝났죠?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니까 얘네들의 부분집합 중에서 135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구해주시면 되겠죠. 135 지워주면 되잖아. 하나, 둘, 셋, 4개잖아. 2의 4승이니까 총 집합이니까 2의 4승에서 16개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확률 통계야. 확률 통계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 대해 굳이 따지자면 그렇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아예 아니지도 않아 사실은. 그죠? 이렇게 포함을 해주면 되는 거겠다. 답은 16개가 되겠습니다. 자, 55번 문제 보도록 하자. 55번. 자, 요거는 되게 어렵게 나왔거든. 14점짜리고 이건 수능으로 따져도 4점짜리일 것 같아. 그지? 그런데 우리 이것도 미친풀이 방법으로 갈게. 자, 봐봐. 일단 fx가 연속이래. fx가 연속이란 얘기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게 3개가 있어요. 뭐야? 함수값 존재, 그 다음에 극한값 존재, 그 다음에 그 2개가 같다잖아. 즉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같아야지 연속이야. 그지? 그런데 어쨌든 함수 fx는 이런 다항함수식들로 나오고 이것도 어차피 뭐 상수일 테니까 연속이야.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4분의 n일 때가 문제가 되겠지. 즉 4분의 지금 끊긴 것 같다. 영상이 끊겼나요? 안 끊겼나? 괜찮죠? 그래서 4분의 n일 때 연속이면 되는 거야. 다른 건 볼 필요 없어. x가 4분의 n일 때 연속이면 돼. 그럼 봐봐. 우리 x가 4분의 n일 때 극한값은 어떻게 구해? 4분의 n이 아닐 때 왼쪽 오른쪽 보면 되잖아. 이걸로 가면 되지. 즉 극한값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리미트 x를 4분의 n으로 보내버려. 그치? 근데 fx는 뭐냐면 2x 플러스 요게 바로 4분의 n에서의 극한값이야. 그 다음 함수값은 얘들아 4분의 n일 때는 이거래. 그냥 이거 함수값이야. 이거 n은 상수입니다. fx이기 때문에 요게 상수예요. 요거래 함수값은. 따라서 뭐야? 함수값은 16분의 1 n-12 제곱 마이너스 요거야. 이걸 만족하면 돼. 그런데 요건 4분의 1 대입하면 되잖아. 극한값 맞잖아.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잖아. 리미트는 대입해봐. 4분의 n을 x에다가 그러면은 2분의 n 플러스 1이 나온다. 괜찮겠지? 얘는 16분의 1 n-12의 제곱 마이너스 이제부터 요거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문제 하나 챙기셔야 돼요. 프랜시스님 이 문제 챙기세요. 그래도 다시 한번 fx가 연속이 된대. 그러면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같아야 돼. 그런데 극한값은 아닐 때야. 아닐 때에다가 리미트 취해줘버리면 돼. 함수값은 맞을 때 요게 함수값이잖아. 그 2개가 같으면 되는 거야. 따라서 극한값은 요 식에다가 x를 이렇게 보내면 얘가 극한값.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가 함수값. 2개가 같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양변에 16 곱할까? 16 다 곱하자. 16 곱해주면 얘는 8n이 되겠죠. 얘는 16이 되고 16 곱해준 다음에 전개할게. n제곱 마이너스 24n 플러스 144 그 다음 마이너스 16 뭐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오른쪽으로 다 넘겨줄게. 그럼 n제곱 8n이 넘어가자. 마이너스 8n 하니까 마이너스 32n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32잖아. 마이너스 32니까 계산하면 플러스 얼마니? 플러스 2 112 이렇게 되는 건가? 됐지? 이렇게 처리해 줄 수가 있죠. 괜찮겠지? 요거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니? 4하고 4, 30, 4, 2, 8 4, 2, 8 4, 8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n은 뭐야? 4하고 28이야. 따라서 둘 다 자연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2개를 더해줘서 정답이 32가 된다. 괜찮겠죠? 자, 요 포인트가 이번 수능에서도 출제가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적성고사에서는 요렇게까지 뭐 이렇게 좀 길게는 안 나올 것 같아. 나머지 학교들은 가천대라든지 한신대라든지 나머지 이제 평택대라든지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 수능에서는 오히려 이런 식의 개념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연속이라 그랬잖아. 그치? 근데 어떤 특정한 값에서 연속이다 그렇게 주어지잖아. 보통은 x는 2에서 연속이다, x는 뭐 7에서 연속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변수가 있는 x는 4분의 n에서 연속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4분의 n이 아닐 때 이 식에다가 리미트 취해줘서 x를 4분의 n으로 보내버리면 그게 바로 극한값이 되는 거고, 함수값은 이거일 때 얘되잖아. 얘가 함수값인 거고. 그 2개가 같다라고 풀면 의외로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다. 이거 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다른 식으로 풀어주면.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미친풀이 방법으로 우리만의 방법으로 그냥 풀어버리는 게 가장 좋은 풀이 방법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문제입니다. 자, 오늘 15문제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요 정도 시간 40분 정도 걸렸네요. 금요일이니까 마찬가지로 내일 조금 오늘 좀 일찍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서 토요일 오전부터
쭉 열심히 자기 페이스 유지해가면서 사실은 주말에 공부 제일 많이 할 수 있어. 특히 고3들은. 고3들이 재수생 따라잡을 수 있는 길은 주말이에요. 재수생들은 주말에 쉬어요. 진짜야. 재수생들은 월화수목금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말에 쉬어. 근데 재학생들, 고3들은 어때? 월화수목금 다 쉬어. 진짜야, 고3들. 월화수목금 다 쉬어. 공부하는 척 해. 주말은 더 쉬어. 더 쉬어.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하고 재학생하고 고3하고 수능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만약에 고3 학생들이 이 주말을 시간을 잘 활용하잖아? 그러면은 재수생들을 따라잡아야 되잖아. 모든 재수생을 따라잡을 수는 없지만, 그지? 어쨌든 몇 명 따라잡아야지 자기 위치가 올라갈 거 아니야. 남은 기간 충분합니다. 수능까지도. 그죠? 이번 주말도 허투루 보내지 말고, 토요일 오전, 오후, 저녁 나눈 다음에 저녁에 쉬어. 가족들이랑 좀 얘기도 하고, SNS도 좀 하고, 친구들이랑도 좀 얘기 좀 하고, 내일 대신 오전에 딱 9시부터 저녁, 6시? 그래, 6시 정도까지. 그때 자기 공부 해봐봐. 진짜 공부량이 일주일 공부 너네들 하는 것보다 많아질 거야. 고3 기준으로 보면. 내일 그렇게 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이거 듣고 계신 분들 인지하셨겠죠? 그죠? 인정하지? 특히 몇 명, 지금 이름 말하고 싶지만 몇 명, 이걸 듣고 있는 몇 명 학생들, 프랜시스 님도 포함입니다. 힘들더라도 아직 입시 끝난 거 아니고 아직 결과 모르는 거니까 끝까지 내일 하루 나는 수능 공부한다 라는 생각으로 또 적성고사 나머지 공부한다 라는 생각으로 내일 하루 잘 보내십시오. 그러면 일주일이 회복되는 거야. 너네들이 버렸던 일주일이. 진심입니다. 원장님의 진심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너희들을 응원한다! 안녕.